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창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와 전략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네,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저 자신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창업을 결심하는 그런 계기들도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분들이 창업, 그냥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뭐 특히 이제 청년하고 중장년은 좀 계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거든요. 맞아요. 예, 먼저는 그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이 재취업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재취업한다고 해가지고 40대 중반 후반 넘어서 5년 이상 직장 다니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은 더 젊은 나이,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창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초기 창업을 할 때 가장 애로사항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요즘 트렌드에 어떤 아이템을 할 건지 아이템 선정도 중요하고 그 아이템에 대한 트렌드. 음,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남들이 다 하고 있고 맞아요. 다 하고 있고 음, 들리는 얘기로는 음, 굉장히 성공한 분도 있지만은 폐업으로 인해서 자기 집도 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는 부분이죠. 그런 그렇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퇴직금 날릴 수 있고. 그렇죠. 퇴직금도 날리고 음. 아파트 담보로 해서 아파트도 잘못 날아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요즘 막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차별화된 아이템. 네. 네. 아이템이 좀 더 지금하고는 뭔가 달라야 된다. 네. 그런 아이템을 좋은 걸 찾는 게 또 창업자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잖아요. 그게 애로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경력도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배운 거 또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 또 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성격 사실 이런 부분까지 맞춰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같은 아이템이지만은 그 아이템에 대해서 나는 성공하고 유사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고 그렇죠. 같은 입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GS25 편의점을 한다. A라는 사람이 했을 때는 성공을 하지만 B라는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나하고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식 같은 경우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도 홀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못하면은 음식 하나만 가지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 창업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성향이 어떤지, 네. 그 아이템과 내가 잘 맞는지 이런 사전적인 조사도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아이템을 보기 전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나에 대한 연구부터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개발. 그렇죠.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어떤 걸 할 수가 있는 건지 40대 중반 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루틴하게 일했던 직장 생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뭐 아이템 뭐 상품 분석에서 입지 선정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뭐 음식이라고 하면은 레시피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식재료 구매를 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조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이제 개점을 하게 되면은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또 종업원들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A단 매장 가면 재밌게 일을 하는데 B단 매장 오면은 그냥 그만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관리도 굉장히 힘든 거고 그래서 혼자 일하면 자영업이고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소상공인이고 5명이 넘어가면은 네. 소기업이고 뭐 규모에 따라서 이제 경영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성격이 나는 누구한테 잘 못 맡기고 내 혼자 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면은 자영업으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도저히 이제 매출이 좀 커지니까 직원이 한두 명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소상공인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좀 더 규모가 커져서 하루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매출 올린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소기업으로 가면서 종업원도 5명, 6명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외식업이라고 하면은 한 7명, 8명이 일을 하면은 하루 매출액이 500만 원까지도 감당이 돼요. 그렇게 또 감당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하나의 또 음식점에 대한 시스템인 부분이고. 그 시스템이 모르면은 작을 때는 내가 감당이 되는데 커지면서 감당을 못해서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적인 노하우, 그다음 체계화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근데 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인건비잖아요. 고정 비용이 높아지면, 네. 고정금이 높아지면 그다음 위험 변수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 고정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도 네. 하나의 또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가족의 협력이라든지 서포트 받는 거, 가족 기업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가족이 또 지원을 잘하면 좋은데 또 이거를 또 찬성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서 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나 방법이나 이런 노하우는 없을까요? 가족끼리 자영업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그 마찰도 일어나고, 왜냐면 이게 창업이기 때문에, 그쵸. 창업이기 때문에 매우 이제 그 시행착오도 겪고 또 어려움도 많고 하니까 뭐 부부든 아니면 뭐 자녀하고 같이 하든 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합심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한 명은 고정적으로 다른 일을 해주고 나머지 한 명은 생활비는 책임을 져줘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 한 명은 작게나마 창업을 하면서 오히려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시킬 거 시키고 비용도 줄 거 주고 그래야지 정확한 손익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창업한다는 건 참 힘든 거네요. 아우, 가족 창업한다는 건. 쉽지 않죠. 이 그쵸? 세상에 어느 자식이 네. 아버지나 엄마의 말을 잘 듣겠고 맞아요. 그리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일을 시키면서 화를 안 내겠어요. 맞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하니까 애들도 힘들고 맞아요. 예, 부인하고 같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못 나가면은 여자가 보기 답답한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남자가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자분이 뭐 주방에서 음식을 빨리 못 만든다든가 뭐 맛없게 한다든가 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부 인에게는 그렇게 짜증이 잘 안 내요. 좀 참고 이해도 이심도 많고 한데 꼭 잡네요. 그래요. 가족끼리는 이게 네. 있는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죠. 제가 주변에서 가족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배워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의 의견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말려야 되겠네요. 가족 창업을 하시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넉넉하지 않은 분이라면 가족끼리 네. 하는 건 저도 말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도 많을 거고 네. 힘든 부분도 많을 거고 창업을 하려는 40대, 50대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정년퇴임을 하신 다음에 창업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정년퇴임 하시기 전에 미리 좀 창업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준비돼야 하는 그런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 거의 60을 바라보거나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에너지도 없고 한 번 실패하면은 그냥 어렵습니다, 노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 에너지가 남아있는 뭐 40대, 저 이제 40대 중반부터 네. 50대 중반 전에 창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먼저 창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트렌드도 좀 봐야 되고 뭐 잘 되는 업소에 가서 그분이 잘하고 있는 노하우를 내가 훔쳐와야 돼요. 물건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의 경험과 이런 부분을 훔쳐오기 위해서는 그 매장에 취직을 해서 뭐 1개월 정도, 뭐 3개월 정도 근무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벤치마킹에서 유심히 보다가 하나하나 질문해 나가면서 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남에 대한 부분은 잘 안 봐요. 그렇죠. 그 내가 사업할 때 잘 상의 안 합니다. 일단 가게 오픈해서 장사가 안 되면 그때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개점하기 전에 사업을 해볼까 했을 때 전문가들 자주 만나고 많이 보고 실제 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중요한 건 사전에 경험을 많이 쌓고 그 경험을 토대로 네. 시행착오를 내가 겪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그런 네. 시행착오를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네. 훨씬 더 창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이 드네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 LG GS 쪽에 있어 일할 때도 최우수 사원도 받고 최우수 전포상도 받고 다 받았는데 굉장히 잘했죠 일을. 근데 막상 퇴직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갔더니 6개월 만에 저도 해고당했습니다. 우지. A를 네. B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아하. 왜냐하면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분이 오너가 하고 싶고 하면은 맞춰줘야 돼요. 반대하면 안 되는데 대기업은 반대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지만은
내가 소신 있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은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뭐 작은 매장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아이템이지만 상권에 따라서 또 직원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보고 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지식도 쌓아야지만이 체계적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몸으로 몸소 겪어봐야 됩니다. 와, 그러네요. 내가 몸으로 안 겪어본 거는 남의 거예요. 남의 지식을 눈으로 보고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몸을 해와야지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경험이 참 네. 중요하네요. 네, 경험을 뭐 그분들이 뭐 10년, 20년 동안 했던 경험을 내가 한 달 만에 가져올 수가 있다면은 또 6개월 만에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거죠. 그렇죠. 그 경험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가서 많이 물어도 보고 또 배워도 보고 또 직원으로 일도 해보고 다 해보고 창업을 하면은 실패가 굉장히 작아지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분이 창업을 하시기 전에 그 창업을 위해서 점포를 20개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맛집 네. 투어를 하듯이. 그래서 그 20개의 점포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만 쏙쏙쏙 뽑아서 창업을 했는데 성공하셨다는 그 맞습니다.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되게 공감이 되네요. 네. 근데 지금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걱정되는 게 비용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데 그런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도 혹시 없을까요? 뭐 지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정말 창업을 하겠다 아니면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많이 지원해준 정책이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유통이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유통센터, 뭐 소상공인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새로운 창업이라고 하면 창업진흥원. 물론 이제 창업진흥원은 기술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고 몸이 좀 불편해서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히 2천만 원 받고 내 자부담 부담해서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은 실패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오는 2천만 원은 어떻게 가용하는 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지 일단 노하우도 같이 배워야죠. 노하우. 그러네요. 예, 그건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내가 서류를 못 쓰고 잘 모르기 때문에 심부름만 해주는 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 많이 본 부분은 계속 듣고 보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창업 비용에 어떻게 보면은 20% 30%까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자금의 어떤 그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일단 첫 출발했을 때 네. 지원금을 받고 출발을 하면 좀 부담감도 그렇죠. 적고 네. 또 컨설턴트로부터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 네.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이 노하우나 전략들도 또 코칭받을 수 있어서 네, 좀 맞습니다.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창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화 전략인 이런 아이템도 필요하고 네. 많은 자본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라는 걸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계획서 너무 어렵지 않나요? 전혀 썼지 않았던 분들이 사업계획서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네. 대기업에서 기획도 해보고 또 컨설팅도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도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굳이 기업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은 없고 어떤 그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요즘 트렌드가 뭔가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지 그리고 내 주변에 보니까 나의 구미를 당기는 아이템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성격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디테일하다고 하면은 뭐 유통적으로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가맹점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니야 나는 뭔가 손을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다고 하면 외식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크게 노동력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 싶다고 하면 미용이라든가 네일 아트 쪽으로 가도 되는 부분이고 우리 소상공인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지만 업종으로 보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그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업종이나 아이템으로 가야지 실패가 적고 40대 중반 50대에 대해서 야 내가 10년 안에 100억을 만들어야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예, 100억을 10년 동안 내가 해서 1년에 첫 해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그 다음에 3천만 원에서 10년 안에 내가 한 5억 정도만 만들어 보자 라고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1년에 5천만 원씩 적금인데 와, 1년에 어느 5천 기업을 원은 다녀서 너무 어려운데요. 생계비 다 하고 출퇴근비 용돈 다 쓰고 어떻게 1년에 5천만 원을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10년 정도 하면 다 놓고 왔는데, 그래도 한 50억, 100억은 벌어야지. 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자체도 허구예요. 허구기 때문에, 아, 내가 10년 동안 정말 10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 약간 좀 현실적으로 오는 부분이죠. 이 사업계획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요즘 트렌드라든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고, 만들어가고, 뭐 작업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 내 재산이 있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또 부채, 대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남한테 빌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길에 나앉는다.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딱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실패해도 그래도 가족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선까지만 해야 돼요.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도 너무 그럼요. 위험한 거네요. 예. 지금까지 네. 직장 생활만 20년 정도 했던 분이 어떻게 100억을 모으겠어요.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너무 무모한 행동이라고 뭐 볼수 있는 전재산이라고 해봤자 그분이 뭐 5억, 10억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빠지고 가족들 거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빠지고 나면은 2억 투자하는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재산 중에서 5천 정도에서 조금 남짓. 그리고 은행 대출 받으면 1억.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한번 짜봐야 돼요. 소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렇죠. 무엇일까? 그걸 네. 좀 많이 고민을 처음에는 하셔야 되겠네요. 네. 과거만 해도 치킨집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요. 치킨집, 예. 피자집 굉장히 정말 많았는데 네, 어느 분식집. 순간부터 이게 코로나 하면서 카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와, 저희도 예. 카페가 두 집 걸로 정말 예. 하나씩. 카페가 많다 보니까 창업도 많이 하지만 폐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창업해야 되는데 브랜드가 아니고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리폼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는 애견용품만 리폼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이나 집기나 이런 부분도 좋은 것들이 많고 개인 광고리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한다고 하면은 커피 머신기부터 이렇게 했을 때 한 5천, 6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업체를 통하면 1년도 안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30% 이상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인테리어나 좀 트렌드도 좀 듣고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처음했을 때 남들 1억에서 1억 2천 들어갔는데 나는 9천밖에 안 들어갔다. 6천밖에 안 들어갔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네요. 1년 이상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 창업을 너무 막 처음부터 나 새 제품 사서 막 예. 뭔가 최신 기계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고를 구입한다고 하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해서 좀 창업을 저렴하게 네.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창업을 어떻게 할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면 그렇죠. 좀 더 좋겠네요. 어쨌든 고정비를 간에 줄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남는 수익이 얼마 남았냐라고 하면은 매출액 대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매출 원가도 비용인 거고 맞아요.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투자한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전부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면은 당연히 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는 우리가 소자본이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은 거 뭐 30, 40% 되고 내 돈 해봤자 몇 천이 안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 2, 3천, 뭐 3, 4천 정도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큰 힘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남들이 100만 원 팔았을 때 나는 한 70만 원만 팔아도 수익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비를 줄이기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임대료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임대료보다는 저는 입지가 더 좋은 걸 선호합니다. 아, 그 상권 좋은 거? 네. 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만큼 더 남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 해보는 거예요. 음식도 주방에서 만들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홀서비스도 해보고 하다가 좀 버거울 것 같으니까 가져갈 때 좀 손도 내밀어보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끼리 힘들어 그러면은 그때 종업원을 쓰는 거죠. 처음부터 종업원을 예. 쓰는 게 아니고. 종업원 썼는데 시킬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야지 시키는 거고 뭐 종업원이 와가지고 멀뚱멀뚱 있고 일 잘못하면 또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그만두고 하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큰 기업이 아니고 그냥 작은 뭐 20평, 뭐 30평 정도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다 해봐야 돼요, 먼저. 다른 데 취업을 해보든 아니면 오픈하기 전에 내가 다 한번 해보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직원에게 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서비스를 하라고 해도 이해를 하거든요. 종업원의 마음을. 그렇죠.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럼요. 그에 대한 애로사항도 먼저 느껴보고 어떤 부분을 지시할지 그런 것도 또 미리 네. 한번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한다면 훨씬 더 창업에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면 종업원과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이해도 그렇죠. 해주고 왜 힘들어하는지. 그렇죠. 네. 너 힘들겠다 이번에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종업원이 3명 있는데 1명이 아파서 못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인건비가 절감이 돼요. 거기서 나오는 절감된 부분도 좀 내가 고생했던 직원에게 조금 더 팁으로 좀 주고 그렇죠. 급여에 야 이번에 내가 오늘 그 인건비가 30 정도 되는데 1명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반은 너희한테 줄게. 그래서 주면은 그 친구들이 기분 좋게 일한단 말이야. 힘은 들지만 그렇죠. 한 명에 대해서 자기네가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제가 태국에 있을 때 우리 명가 사장님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 직원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한두 명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만큼에 대해서 단원 주지 않죠. 왜냐면 사장님도 고생을 했으니까. 그 일정 부분에 퇴근할 때 주머니에다 넣어줍니다. 봉투에 담아서. 그것도 팁이네요. 예, 1달러씩. 네네네. 1달러 하면 1,000원대인데 그렇죠. 10명한테 주면은 얼마겠어요? 만원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원이 만약에 출근했다고 하면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출근을 못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직원이 더 고생을 했으니 그 친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국의 방콕에서 명가 사장님한테 굉장한 걸 배웠어요. 그러네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힘든 하면서. 만큼 한 친구가 안 나왔는데 그만큼 그 일을 분담하지 네. 않았으니까 당연히 네. 그만한 노동의 대가니까 네. 비용을 또 지불하니까. 그럼 뭐 기분파 같이 기분 주는 게 아니고 딱 정리가 시킨 거예요. 네. 직원이 한 명 안 나오면 네. 딴 친구가 고생을 하니까 임금 줘야지. 딱 계획적으로. 봉투에 딱 담아서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되게 뿌듯하고 그렇죠. 예, 하루에 노동력이 피로가 다 조금 풀리겠네요. 가지고는 되겠지만은 네. 봉투 하나 담아서 가면은 네. 갈 때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맞아요. 네. 다른 거 사고 싶었던 거 살 수도 있고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음. 그럼 직원이 한두 명 빠져도 굉장히 유쾌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직원이 한 명 그만두면은 나도 그만둬야 되겠네 힘들어서 못해. 이러면 이제 연타가 되는 거죠. 연타가 그렇죠? 되죠. 그러네요. 아주 좋은 팀 같은데요. 저 굉장히 걸 배웠어요. 우리 명가의 그 사장님 성함이 네. 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땡땡.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노하우와 전략들이 어떻게 되면 잘 나가는 집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장사가 잘 안 돼서 힘든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저는 1단계는 사전에 좀 사전조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사전조사를 많이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또 지원금을 받아서 또 창업을 한다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또 주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런 부분을 또 컨설팅을 하시고 좀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창업을 하면 대표님을 찾을까요? 우리? 아닙니다. 네. 뭐 저를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많은 실패를 했다가 성공했던 분을 좀 찾아뵐까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아이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음 편은 다음 편은 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래요? 좋아하는 그 살짝만 힌트. 네. 최양락 선생님의 그 팽 선생님과 미팅을 함께. 할 겁니다. 와, 아니 유명한 분 아니세요? 지금 네. 제가 홈쇼핑에서도 지금 성공했다는 이야기 살짝 들었는데. 네, 그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뭐 24인가 5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을 때 결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했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움도 있었다가 경제적으로 또 실패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3년 전, 4년 전에 대전 자영업 컨설팅 할 때 명사특강으로 모신 인연이 있어서 그것도 유튜브 중년 우리 나이 때 본인이 창업했던 나이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인터뷰해 드리겠다. 너무 감사하죠. 소중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능 기부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굉장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은 뭐 옛날 순댓국도 성공을 했고 거기에다가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하려고 했다가 어떤 과정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프랜차이즈는 약간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리턴해서 홈쇼핑 쪽에 옛날 순댓국부터 해서 김치까지 하면서 또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유명세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고생을 많이 했고 직접 만들어 봤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그분하고 해서 홈쇼핑도 했던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연예인 출신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던 분들 중에서 실패한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와. 그것도 방송에 안 나오고 네. 20년 뭐 이상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그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방송을 다시 나간 거지. 그분이 방송을 다시 나갔다가 사업에 성공을 한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아, 네. 성공을 하신 그 노하우를 그렇죠. 토대로 또. 네. 네. 다음 편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네, 또 어떻게 애로사항은 또 프랜차이즈를 하셨을 때 또 어렵고 네. 힘드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때 애로사항은 네. 무엇인지 너무 저도 궁금한데요. GS 리테일에서 GS25 프랜차이즈도 네. 직접 저희가 이제 뭐 매장 점장이라든가 슈퍼바이저, 기획, 자금 회계 다 해봤고, 아, 그리고 이제 논문도 해외 진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관련된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적용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러한 실패 요인이 있었고 저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 성공 요인이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분이 남양주에 하고 있는 옛날 순댓국이 정말 하루에 몇 그릇씩 팔리고 레시피도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거 공개할까요? 부탁을 좀 드려야죠. 부탁을 좀 드리고 한 달 매출액에서 네. 뭐 식재료 뭐 원가, 음, 인건비, 음, 임대료, 관리비 한 개 한 개는 다 쪼개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바웃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한 달에 남는 수익이 얼마 정도가 된다. 음. 그 정도까지는 해야지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지. 근데 대표님 연예인 너무- 홍보가 네.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근데 또 네. 말씀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장담하시면 또 아, 나중에 장담은 안 안 하는데 하시면 또 어떡하시려고? 부탁을 해보겠다는 아, 거는 네네. 부탁을 해보고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네. 테마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셨기에 실패를 했을까? 음. 그 부분도 제가 좀 듣고 싶고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떤 솔루션,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음. 마지막으로는 홈쇼핑하고 어떻게 접촉이 됐을까? 아하. 저도 궁금하네요. 왜냐면 인기 연예인은 아니었고 방송 출연 안 한 지 이제 꽤 오랜만에 해서 순댓국 하나 성공했다고 방송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 GS 리테일에 있을 때 GS 홈쇼핑 이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만 하진 않습니다. 예, GS 홈쇼핑 굉장히 그 수익률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고 홈쇼핑에서 대박 난 아이템이 어떤 것이고 그거에 대한 뭐 제조라고 하면 제조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매출액과 똑같이 비용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는다 듣고 싶어요. 궁금한 거고 저도. 저 지금 이야기 듣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네, 네.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기대되는데요? 세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고 네. 내일 한번 그 연락 드려보고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냐라고 해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마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아 기대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대표님 다음 편이 너무 기대되고 네. 또 이렇게 뵈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좀 몰랐던 부분 또 성공했던 그런 노하우들 네. 또 실패했던 그런 아픔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을 전 기대하는 그런 설레임 마음으로 다음 편을 저는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굉장히 설레입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대표님 오늘 하루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이 또 소중한 시간이었고 다음 편을 위해서 이렇게 짧게 또 예고도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되시는 우리 유튜버 또 구독자님들 떠나시지 않고 네. 다음에 또 구독도 놓아주고 좋아요도 눌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네.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꾹. 네. 네. 네, 오늘 하루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